안녕하세요. 코딩의 세계를 쉽고 재밌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반복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코딩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10번 찍어야 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사, 붙여넣기 10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번, 1000번이 되면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바로 이런 단순 반복의 늪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바로 반복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반복문이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잡고요. 가장 대표적인 for문과 while문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반복의 흐름을 내 맘대로 바꾸는 break와 continue를 배우고 마지막엔 배운 걸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반복 코딩의 시작입니다. 원래 코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한 줄씩 순서대로 실행되잖아요. 아주 정직하죠? 하지만 반복문 같은 제어문을 쓰면 이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 컴퓨터한테 야, 이 부분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반복문의 정확한 뜻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반복문이란 어떤 특정 조건이 참, true일 동안 우리가 정해놓은 코드 덩어리를 계속해서 다시 실행시키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기 귀찮은 단순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프로그래밍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반복문, for문을 만나보겠습니다. for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예측 가능한 반복이에요. 이거 딱 10번만 해줘 라거나 여기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만 돌려줘처럼 몇 번 반복해야 할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쓰는 아주 든든한 해결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볼까요? for문은 반복할 횟수가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거나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를 미리 알 수 있을 때 정말 유용해요. 그러니까 몇 번 돌려야 할지 안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for문을 쓰시면 됩니다. 파이썬 for문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range 함수인데요. 얘는 그냥 연속된 숫자를 만들어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디서 시작할지 초기값, 어디까지 갈지 최종값, 그리고 몇 칸씩 점프할지 증감값을 정해줄 수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최종값은 포함이 안 돼요. range 1,11이면 10까지만 나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 싹 다 더하는 코드예요. range 1,11이라고 쓰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순서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for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i라는 변수에 1, 2, 3 이렇게 10가지의 숫자가 차례대로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들을 total이라는 바구니에 차곡차곡 더해주는 거죠.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번엔 두 번째 선수, while문입니다. for문이 횟수 중심이었다면 while문은 조건 중심이에요. 사용자가 끝이라고 입력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줘처럼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끝난다는 걸 알 때,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활약하는 친구입니다. while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반복 횟수는 모르지만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코드를 계속 반복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면 계속 돌고 어느 순간 거짓이 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for문과 while문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시죠? 바로 예측 가능성이에요. 몇 번 돌지 알면 for문, 몇 번 돌지는 모르지만 언제 멈춰야 할지 조건을 알면 while문, 이 둘을 언제 써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코딩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while문은 보통 이런 flag, 우리말로 깃발 변수랑 자주 쓰여요. 처음엔 플래그를 true로 해서 시작, 깃발을 올려주는 거죠. 그럼 while문이 신나게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반복문 안에서 어떤 조건, 여기서는 i가 10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면 플래그를 false로 바꿔서 끝, 깃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반복문이 멈추게 됩니다. 자, 이제 반복문을 좀 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볼게요. 반복문을 돌다가 중간에 아예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살짝 건너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비밀 무기가 브레이크와 컨티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브레이크는 비상탈출 버튼이에요. 얘를 만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반복문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반면에 continue는 이번 한 번만 봐준다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하던 것만 멈추고 바로 다음 바퀴로 넘어가는 거죠. 브레이크를 이해하기 딱 좋은 예시가 나무 찍기죠. 나무를 한 번 찍을 때마다 숫자를 세요. 하나, 둘, 그러다 딱 10번을 찍는 순간 나무가 넘어갔어요. 그럼 더 찍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바로 그 순간 브레이크를 외치면서 도끼질을 멈추는 겁니다. 조건이 만족됐으니 반복을 즉시 중단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코딩하는 게 낫죠. 이제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9구단 3단부터 5단까지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 보면 3단에 대해서 반복하고 4단에 대해서 반복하고 5단에 대해서 반복해야 하네요. 반복 작업 안에 또 다른 반복 작업이 있는 구조군요. 정답은 바로 중첩 포문을 쓰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포문이 3, 4, 5 이렇게 단수를 하나씩 맡아주고요. 그 안쪽에 있는 포문이 각 단에 곱해질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 포문이 한 번 돌 때 안쪽 포문은 9번을 꽉 채워서 도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코딩 배울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간다는 전설의 별짓기인데요. 이렇게 첫 줄엔 하나, 다음 줄엔 2개, 계단처럼 점점 늘어나는 삼각형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역시 중첩 반복문으로 풀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바깥쪽 포문이 몇 번째 줄인지를 담당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요. 그리고 안쪽 포문이 바로 그 줄의 번호만큼 별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일 땐 한 번만 돌고 두 번째 줄일 땐 2번 돌면서 별을 찍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삼각형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첫째, 반복문은 조건에 따라 코드를 반복하는 것. 둘째, for문은 횟수를 알 때. 셋째, while문은 조건을 알 때. 넷째, 브레이크는 완전 탈출. 마지막으로 continue는 이번만 스킵. 이 5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시면 여러분은 반복문의 기본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반복문은 그냥 코드를 줄여주는 기술, 그 이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지루하고 귀찮은 일들을 컴퓨터에게 대신시키는 자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첫걸음이거든요. 이 개념에 익숙해지면 앞으로 훨씬 더 멋지고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반복문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해보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뉴스 기사를 긁어온다거나 수백 개의 파일 이름을 한 번에 바꾼다거나 여러분의 첫 자동화 프로젝트는 무엇이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